자, 김성환님, 영업 파이프라인이 CRM의 중요 기능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실제 고객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파이프라인과 고객의 구매 사이클, 구매 프로세스와의 관계 및 정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질문이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고객사에 다 아시고요. 네. 근데 파이프라인은 사실 고객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영업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이고. 근데 고객사마다 사실은 구매 사이트이 틀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파이프라인 관리, 즉 하나의 패턴만을 정해놓고 여기에 다 맞춰 고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객사마다 다를 수 있는 패턴들을 좀 정해주시고 네. 어떤 고객사는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고객사, 어떤 고객사는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사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내지 않는 고객사. 뭐 그런 고객사가 파이프라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계시면 또 50분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관우님은 영업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영업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영업관리 시스템이 정말 도움을 주는 사례는 우선은 영업 관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자산화. 네. 그러면 이제 영업 사원들이 사실 이직률이 높으세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영업관리 시스템이 없는 조직은 보통 이직을 하시게 되면 고객사를 몽땅 들고 나가세요. 네네. 옛날에 증권사 영업사원들이 많이 그러셨죠. 이 증권사에 저 증권사 가실 때 이건 다 내 고객이야. 근데 그때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는 디펜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자산을 하면은 조직도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영업사원 관점에서 정말 좋아지는 거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네. 보고의 단순화, 네. 그리고 영업사원 간 어떤 코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도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객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사 인더스트리마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임근식님은 영업관리 시스템의 정보들이 쌓여 다음에 CRM을 위한 배경 데이터 또는 미래 계획을 위해 활용 가능한 사례들은 없는지요? 영업관리 시스템에 정보들이 쌓여 있다면 당연히 이제 CRM, 넥스트, CRM을 위한 이제 배경 데이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영업 이전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케팅에서 영업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쭉 영업을 인풋을 넣어드리고 네. 그럼 영업이 이루어지면 사실 영업 다음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순환 관계가 계속 돌아갈 텐데 그러면 돌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CRM의 배경 데이터라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수준을 보고 우리 조직이 쌓아야 될 데이터 수준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네. 그 조직의 데이터 수준에 맞춰서 CRM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업에서 발생하는 영업 활동 데이터나 영업 기회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쪽에서 나오는 네. 그런 프로모션 데이터나 서비스 데이터가 다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태호님, IT 입장에서는 솔루션의 좋은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레벨의 동료라든지 현업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는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변화 관리와 차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선은 사실 C레벨의 스폰서십, 질문하신 것처럼 얻기 어렵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막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이 지지하는 그룹보다는 네거티브로, 왜냐하면 모든 사용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두려워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펜시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외부, 제3의 네. 외부의 어떤 전문적인 업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은 IT를 무시하시고요. IT는 영업을 무시하세요. 네, 네. 너희들이 우리를 서로 뭘 알아. 근데 그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좀 영업하고 IT 간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없는 조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냥 너희는 너희 일에 우리는 우리 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터액션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네. 영업 시스템 도입 전에 좀 많이 만들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회식비라도 네, 충분히 네, 주어지면 네.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죠? 사실 그런 것도 회사의 스폰서십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여러분 질문에 또 퀸테 시스템즈에서 또 이제 답글을 또 달아주시니까 그 답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섭님, 영업관리 시스템은 결국 C레벨에서 영업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이 영업 실무자에게 영업력을 보완해 주는 것이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결국 영업사원이 자신만의 노하우나 거래처의 주요 정보를 자발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키 퀘스천이긴 합니다. 네. 사실 영업사원한테 정보란 자기의 자산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마 전 세션에서도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영업사원들이 자기 노하우를 다 속된 말로 까발릴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영업사원들은 네. 거의 다 데리고 옮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딴 인더스트리에도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C레벨에서 영업 관리하려는 목적이 맞습니다. 우선은. 네.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C레벨은 도입할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 기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럼 이건 C레벨만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C레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는 좀 찾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나한테 손해인가 이득인가. 예. 그리고 사실은 영업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고 해도 키 정보는 오픈 안 하세요. 네네. 사실은. 네. 영업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프로파일 정보, 연락처 정보, 그리고 자기가 했던 영업 활동에 대한 어떤 기록. 네. 그리고 영업계는 어차피 시스템을 관리하시건 엑셀로 관리하시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가 시스템에 녹아들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하우를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거부감이 드는데 사실 영업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들이 그런 노하우를 오픈하게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우선은 노하우에 대한 오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좀 인식을 좀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김효숙님, 영업사원들은 사용 가능한 보고 도구가 유익하겠지만 쌓여지는 보고 자료들을 재가공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보고서가 딱 하나의 리포트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또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나가도 나중에 어떻게 쓰시냐면 다 다운을 받으세요. 엑셀로. 네. 엑셀이 쉬우시니까 가공이. 그러면 굳이 리포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선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리고 정말 네. 그 보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리포트 포맷이 우선 시스템화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변하더라도 당장은 이 포맷을 유지하는 동안은 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보고서 포맷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변할 때 누군가가 이 포맷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IT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만드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공하셔야 되는데, 가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영업사원분들이 직접 가공하시는 꽤 어려워요. 네.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리포트를 만들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향후에 복잡성의 리포트는 일부 IT의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교수님 질문에 이제 그 영업들의 자신만 노하우 네. 잘 오픈하지 않으려는 게 어떤 속성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에서 요즘 모든 건 연결되는 세상이니까 네. 그것을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주는 네. 백엔드 쪽에서 네, 네,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옛날하고는 다르게 어느 시스템 단독으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네. 사실 영업사원들이 모든 시스템에서 능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사원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공해서 시스템에 밀어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지 못한 이런 그렇죠. 정보도 있었네, 조직 내에. 네, 네,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자꾸 이런 영업 관리 체계 시스템에서 오면 올수록 영업 관리자들이나 영업 네, 실무자들은 네. 그럼 내가 입력하는 대로 뭔가 더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겠죠. 네. 자, 손석용님, SAP CRM에 대한 기술 검토는 진행하였고 현업의 니즈도 충분한데 경영진께서 수많은 시스템을 도입해왔지만 결국 변화 관리, 사람이 잘 쓰지 않은 문제로 시스템이 죽는 경우가 많더라. 꼭 도입해야 하나? 하면서 도입하면 정말 좋아지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이분의 질문은 정말 어렵네요. 네. 사실은 SAP CRM, SAP DC 기존의 많은 벤더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벤더들이 이제 가서 이제 직접 실무자를 만나고 경영진을 만났을 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경영자분들이 바로 설득당하는 경우는 없으시죠. 네.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그런 컨센서스가 없다면 사실 제가 약간 이 질문에서 느끼는 건 네. 조직 내에 지금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 네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무자 랩에서 이게 들어오면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지금 안 보이세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걸 네. 아무리 외부 그 전문가가 와서 설득한다고 해도 사실은 조직 내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조직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C레벨을 설득하시기 전에 본인과 본인 주변을 먼저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고 네.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지. 예. 그게 좀 먼저가 아닐까. 그렇죠. 네. 담당자가 확신을 못하면 C레벨 절대 설득 못하죠. 네네. 네, 절대 안 되죠.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김경태님, 기존 ERP CRM과 클라우드 ERP CRM의 큰 변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는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영업과 IT 운영부서에 각각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온프레미스, 인스톨 베이스의 시스템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인데요. 사실 클라우드와 인스톨 베이스의 그 차이는 우선은 이제 회사 관점에서는 네. 관례적인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예가 그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곳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보통 쇼핑몰이 트래픽이 확 몰리는 그 시점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서버를 증설하거나 하는 게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는 기간에서 메모리와 서버를 확 늘려버리셨어요. 네네. 이 기간만큼만. 그리고 나서 그걸 충분히 대응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고객사에 청구된 금액이 3만 원이 안 돼요. 네, 네. 그 기간을 잘 넘기는데 드는 비용. 네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처럼 이런 부분은 확실히 클라우드에서 이득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조직에서 굳이 많은 관리 어떤 IT나 이런 관리들을 안 가져가셔도 클라우드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많이 베너핏을 보실 텐데 뭔가 자동화 면에서. 네네. 좀 단점으로 좀 많이 지적하시는 건 클라우드는 본인만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고칠 수 없다. 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좀 약하다. 네. 요새는 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니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딱 하나로만 보시지 마시고 네. 아마 좀 조사해 보시면 클라우드 자체도 형태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병남님, 파이프라인 단계에 맞게 영업 노하우, 관련 자료, 통계치, 빅데이터들이 제공되면 단계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부분이 클라우드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서도 급할 때 활용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나 스마트폰 이런 어떤 모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게 즉시성, 네. 정보 접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보 접근성이 좋다는 건 인풋에 대한 편리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자료적인 측면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 들고 다니시면서 태블릿에서 바로 자료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든지, 네. 그리고 나의 동료가 어떤 공유한 자료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한테 온다든지, 이런 자료 공유나 어떤 데이터에 대한 뷰잉은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적으로 더 어떤 베너핏을 찾으시려면 아마 내부적인 어떤 그 영업 패턴을 좀 먼저 이해하셔갖고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허성현님은 IT 엔지니어로만 20년인데 영업으로 가야 한다면 진정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성격상 맞을지 이겨낼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허성현님 사진을 정자세로 바꿔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이건 저 거의 개인 면담을 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네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가실지 절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엔지니어 가셔서 엔지니어랑 영업분들이 워낙 성격이 틀리신 걸 워낙 많이 봤어요. 물론 뭐 IT 엔지니어 중에서도 약간 뭐 프리세일즈에 가까운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소수고요.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막상 영업 프로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은 좀 활달하다고 생각했지만 영업 프로에는 그걸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 만나서 의외로 당황하시고 도로 엔지니어 쪽으로 돌아오시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견을 드리자면 절대로 가지 마시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간다면 그 솔루션보다는 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쪽으로 해서 뭔가 그 컨설팅 같은 쪽, 어떤 기술적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지금 만약 그럴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도 조직에 있을 때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어디 지원 나가실 때
지원 나가실 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고객이랑 네. 대화하는 것을 네.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면 맞습니다. 그냥 또 영업이 코레넷에서 그냥 가자가 아니라 네, 네.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현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면주님께서 구글을 보면 최근에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러닝이 서비스 전화 영업 응대까지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CRM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화할까요? 굉장히 이제 주제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AI 기술 많이 얘기하시고 지금 로보틱스 많이 얘기하시고 네. 뭐 구글의 어떤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는데 네. 사실 지금도 주변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죠. 네. 저희가 받는 뭐 기계음적인 보이스 그리고 프리딕티브 다이얼링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어떤 그거의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CRM 쪽으로 도입될 거고요. 가장 네. 먼저 도입될 분야가 아마 분석 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빅데이터, 네. 뭐 그리고 뭐 소셜 마케팅, 네네. 뭐 소셜 데이터 분석 네. 이런 쪽은 사실은 이런 AI나 좀 더 고도화된 네.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석 시스템에서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오퍼레이션한 분야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